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효미입니다. 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 이외에도 서울 지역 등 23곳에 추가로 조성해 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인데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이죠.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과 또 다양한 호재가 있는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우리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한선망 박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서두에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뭘까요? 특별 공급이요. 아파트죠. 근데 왜 아파트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왜 혜택을 줄 겁니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니까 그런 혜택을 주겠죠. 근데 신혼부부가 지금 없는 것도 지금 탄생이 된답니다. 예, 청약통장 시장에, 우리가 청약시장에 우리가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자고요. 요즘 불법이 있다. 근데 좀 많이 있다. 오. 에이, 설마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 시장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시장에 들어갈까? 이게 X. 예.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O. 아니다. X.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용미 아나운서 저 둘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안 할 걸로 좀 믿고 싶어요. 안 할 걸로. 저도 X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언론에 나와있죠? 자, 신혼부부, 특별위원 얘기 들으니까 신혼부부가 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신 분도 위장이혼을 한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요? 위장이혼을 해서 신혼부부 거기에 또 당첨이 되면,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결혼했다가, 예? 당첨되면 또 이혼하는 거예요. 또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3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장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3번, 4번, 5번. 근데 이게 적발이 됐다는 거죠. 적발이. 어디에? 예. 정부가 적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재수정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고 또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 5회 이상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을까, 또는 3회까지를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아파트 당첨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로또 청약이 됐다고요. 얼마 벌어간다? 4억에서 5억 벌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조장한 거예요, 이렇게. 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는데 허그로, 일명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보증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부가 조정한 거예요. 정부가 조정하고 이렇게 지금 혼탁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또 법률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 정부한테 권고하고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시 말하면 허그가 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지금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폐지하셔야 돼요. 전면적으로 후분양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예? 전면적으로요. 서울 지역이든 어떻든. 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땅에서 내 집과 내 땅을 바쳐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왜 정부가 관여를 합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집에 단독주택 허물고요. 내가 집을 졌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3억 이상 분양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원가는 5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왜? 싸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싸면요. 비싸면 들어오겠냐고요. 청약시장이 이렇게 과열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위장이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청약시장 도대체 얼마나 경쟁률이 되길래 그런지 한번 아파트2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파트2의 화면을 보시면요. 아파트2에 보시면, 예, 자, 정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청약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서울만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서울만. 자, 서울에 보면, 힐스테이트 신촌.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는 분명한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100대 1은 넘어갈 것이다. 심지어 500대 1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청약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접수 안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서울입니다. 여기는 부가형 1-1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 37제곱미터. 한 세대 나오네요. 161대 1입니다. 자, 161대 1? 이 말이 되냐고요. 161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량이 없냐?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요. 못 짓게 해요. 못 짓게. 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군데 해지를 할 건지, 추진할 건지, 가닥을 잡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재개발 지역에. 그러면 100군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에서는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160대 1입니다. 또 그 밑에 볼게요. 자, B타입이네요. 두 세대 나왔어요. 122대 1 나왔지 않습니까? 당첨만 되면 이분 로또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평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15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볼게요. 42 제곱미터네요. 5세대. 예. 156.6대 1이네. 156명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당첨되는 사람은요. 3, 4억 또는 4억 벌어가니까 지금 청약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급을. 자, 또 밑에 볼게요. 52제곱미터. 예전에 제가 59제곱미터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누가 가져갔다? 예. 59제곱미터 25평 전부 조합원이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노열층, 또 좋은 평형 다 가져가고 자녀 세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52제곱미터예요. 23평형. 보세요. 694대 1. 기절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전문가지만 이렇게 지금 청약시장이 과열됐단 말입니까? 그냥 위장이혼이나 해서라도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4, 5억 벌었는데 4억 순식간에 버는 거예요. 2년 만에요. 자, 그때 밑에 볼게요. 84제곱미터도 도대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지역이요. 84제곱미터 A타입 볼까요? 30.59대 1입니다. 자, 30평대, 이게 34평형이죠. 자, 34평형. 예, 분양가 8억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 밑에 볼까요? B타입 볼게요. 12세대. 27.58대 1입니다. 또 C타입 볼까요? C타입. 자, C타입 보면 32.95대 1. 예. 자, 평균적으로 여기 제가 500대 1, 600대 1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략 보면 한 25대 1 나오겠네요. 대략 보면요. 자, D타입 볼까요? 26.72대 1. 또 E타입은요. 40.28대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밑에도 보면요. G타입은요. G타입은 33.1대 1이죠. 또 45평대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요. 45평대 119제곱미터인데 52.36대 1이에요. 40평대가요.
이제 서울은요, 대형 평형인데요. 불티나요, 불티나.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공급이 없다. 예,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694대 1로 나온다는 겁니다. 영등포는요, 980대 1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좋은 평형 때는요, 25평 때는 예, 이제 900대 1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왜 이거를 포커스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자, 이제 신혼부부 또 위장이혼했다가 다시 또 결혼했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예 청약 접수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범법까지 하면서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요, 제가 전문가로서는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정보일 뿐 책임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은 1984년도 7월에 준공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3제곱미터,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입니다.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보시겠습니다. 8억 2천만 원이 매매가고요.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출 금액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이 4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 3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요, 그래프로 보시면요, 바로 용산구입니다. 자, 용산구 하면은 이태원 아시죠? 바로 이태원 밑에가 한남 뉴타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요, 전철하고 좀 가깝죠? 지금은 6호선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 중앙선이 있습니다. 한남역이 있고요. 추후에 이 지역으로 신분당선이 또 지나갈 예정에 있고요. 또 추후에 삼성선이 지납니다. 그러면 본 지역은 4개의 노선이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요충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인데요. 이 매물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한 12,000세대에서 15,000세대가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부촌이 되는데 바로 서울의 아파트 부촌 중에 랜드마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를 누가 많이 보냐면요, 강남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 강남 분들이 한강을 보면 이제 한강 조망권을 이 용산에 이 아파트가 딱 건립된 걸 그걸 보실 거예요. 왜? 그 용산은 구릉지예요.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이 그 아파트를 보면서 아, 저기가 향후에 부촌이 됐을 텐데 저기가 부촌이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아, 나는 이제는 용산에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요. 그런 지역에 위치했고요. 자, 경의중앙선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용문에서 문산까지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남역이 있어요. 용산부터 한남역까지. 야, 용산부터 한남역까지 지어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요. 또 세 번째, 신분당선 착공됐지 않습니까? 착공됐습니다. 예, 착공이 2016년도에 됐다는 거예요. 2022년 정도에 바로 이 한남 뉴타운을 지나가서 개통 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미 공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성선까지, 예, 서울시가 제안한 거죠.
자, 서울시가 제안한 삼성성까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측하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캠프킴 유인사 부지입니다. 자,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고 이미 또 매각이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조에. 바로 여기에 평당 1억짜리 주상복합 또는 주거복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삼각지도 있고요. 또 용산민족공원 유인사 부지, 또 수성부 부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여기에 초고층 60층짜리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용산민족공원은 보세요. 84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84만 평의 평지에 공원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탄생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 외인 아파트 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허구에서 부장 보증을 6천만 원 안 해주니까 여기서 이 시행사가 어떻게 했다? 예, 후분양하는 걸 했습니다. 후분양. 4년 임대를 주고요. 후분양이요. 자, 6천만 원 안 해주니 6천만 원 얼마냐면 25평 기준으로는요. 일반 분양가가 15억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5억에서 10억 붙이면요. 25억이죠. 25평이 평당 1억짜리가 나오는데 이 후분양으로 돌린 거예요. 시행사가. 자, 그러면 후분양이 된다면 얼마가 될까요? 25평?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들 다 생각해서 허구가 분양 보증 안 한다면 나는 후분양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이 5대1로 들어왔어요. 몇 억이라고요? 임대보증금 놀라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임대보증금이요. 전세입니다. 33억에서 45억짜리예요. 전세가 33억에서 45억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도대체? 전세가. 80% 잡으면요. 50억대 아파트 하나에 50억, 100억대 나옵니다. 이제는요. 바로 이 자리예요. 네, 국가가 보증 안 하면 난 후분양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 나서서 후분양하면요 가격 폭등합니다. 들어올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분 5대1로 전세 보증금이 33억 45억을 신청한 분이 5대1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년 살고 나와서 내가 분양 받는 거예요. 그게 싸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 강남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산에서 큰 코 다칩니다. 자, 여기에 국제업무단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업무단지 조기 재추진을 한다는 등 또 그 지역에 또 뉴타운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산의 중심지역이면서 동북아 물류시대 이제 남북 경협의 최대 핵심 지역이 바로 용산으로 떠오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착공 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호재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빨리 지금 용산에다가 발을 잠그셔야 됩니다. 또 안 그러면 소규모 지분이라도 빨리 하나 사놓으시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 나중에 폭등할 때는요, 지금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평당 3천만 원 얘기했어요. 평당입니다. 자, 지금 평당 얼마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3년 전에 3천만 원이었거든요. 1억 3천 넘어갔습니다. 평당이요. 어마어마하죠. 평당 그렇습니다. 평당. 여기 3평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 4억 있어야 되겠죠. 1억 3천이니까요. 정확하게 하면 3억 9천이 있어야 돼요. 3평만 산다 하더라도 야,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평당 얼마짜리라고요? 평당 제가 봐서는요. 3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3억까지요. 대지 지분만 봤을 때요. 자,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산이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배산, 임수, 자창역 500호입니다. 자, 강남에 있는 분들이 배산, 임수, 자창역 500호일까요? 거기는 북향이에요. 한강을 보려면요. 예, 북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다 여기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사업 속도 빨라졌어요. 6,000세대. 예, 제가 좀 예언해보면요. 8월 정도 또는 9월 정도에 특정 지역이 사업시에 인가납니다. 사업시에 인가나면 평당 얼마? 평당 1억 7천으로 뛸 겁니다. 제가 예언해드린 겁니다. 자, 6,000세대 대규모 단지 탄생할 수 있고요. 신축 아파트 진도 며칠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인가 6월은 아니고요. 한 제가 봤을 때는 8월 정도 아니면 9월 정도에 특정 지역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남보다 더 고급 아파트 바로 여기에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배산임수라는 뛰어난 환경 조건과 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이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요,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 다세대 빌라를 허물고, 예, 아파트 짓는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곧 허물어지는 데가 여기 많이 있어요. 예, 조금만 진동이 생기면 허물입니다. 용산에서 무너진 거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무너질까 지금 노심초사합니다. 빨리 지금, 빨리 아파트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인명사고 나면 큰 손실입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매물 상태는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재개발 매물이라 투자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해보면요, 84제곱미터입니다. 본 지역 제가 25평을 안 합니다. 여기는 부촌이기 때문에 대형이 좀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합은 분양가 9억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9억이면요, 강남 일반 분양가예요. 자, 2022년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보면요, 30억입니다. 30억. 34평, 평당 1억 넘어가는데 가는데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30억으로 봤고요. 전세 임대가 전망은 20억입니다. 전세 줘도 11억 남네요. 네, 전세 주셔서 11억 남은 돈으로 세계 일주 다니시면 됩니다. 자, 주변 시세 보니까 첼로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124제곱미터인데 현재 3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한남 뉴타운 매물 자세한 가격 분석해 주시죠. 예, 한남 뉴타운 다세주택이고요. 매매는 8억 2천에 나왔습니다. 8억 2천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25만 원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대출은 4억 6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신용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자, 실투자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철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1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지 면적 3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고요. 방 3개와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 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1억 4천만 원까지 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네, 다음 살펴본 매물은 이 철산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 매물인데요. 대표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주자 지도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철산역에 위치한 철산공원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경기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도인데 서울 생활권입니다. 바로 여기 가산 디지털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약 현재 여기 종사원들이 약 30만 명이 있어요. 30명이. 광명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생활권이고요. 경기도 중에 가장 잘 사는 데가 광명이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성남도 하면 광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가 근접해 있는 서울 생활권 지역입니다.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광명역하고 인천 2호선이 연장이 되는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 수요. 5만 1,000세대가 멸실이 되는데 이주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광명 뉴타운을 선포를 했는데 바로 철산, 하안이 재건축으로 철거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본지역 KTX 바로 있습니다. 자, KTX 터미널 있죠. 여기에 또 무슨 코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대형 쇼핑센터가 있죠. C마트가 있고요. 또 E마트가 있어요. I로 시작하는 R마트도 있고요. 자, R로 시작하는 게 있고 또 I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I. 예, 상당하게 쇼핑센터가 많이 있는데 왜 대기업이 이렇게 입점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이 줄고 있는데 사람이 더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이 대기업
마트가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인구가 더 앞으로 몰려 들어올 걸 예측해서 이 대기업 마트가 이미 선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기업 마트가 있는 지역은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폭락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대기업 30년 다녀봤는데 그거 마케팅 분 다 합니다. 인구가 밀집 때문에 반드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을 마트로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그럼 마트 안에도요, 땅값 올라가가지고요, 대기업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강남 순환도로 또 뚫렸지 않습니까? 강남까지 몇 분? 10분 거리면 충분히 간다는 거죠. 바로 강남 생활권이에요. 광명이 경기도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쌉니다. 가서 가보시면요, 깜짝 놀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경기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TX 광명역과 대형 마트들이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사업 시행인가 낮고요, P사, G사, H사가 4,000세대로 건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분이 한 1,000세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3억 정도는 보지 않겠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주택 멸실 때문에 이주 수요 급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신축 아파트는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근데 상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4,000세대가 탄생이 되는데 34층, 어떤 거는 40층짜리 아파트가 첫 번째 탄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 3억 5천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주변 시세 한 6억 정도 근접해 있고요. 지금 입주시 예상은 8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의 가격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다세대 주택이고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허물고 아파트 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 3억 500에 나왔고요. 현재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1억 4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 빼면 실투자금 1억 6,5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두 가지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첫 번째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 8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신 두 번째 매물입니다. 광명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 3억 500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바로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